여당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징계는 6일로 연기가 됐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연기를 하면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도 아주 기습적으로 윤리에 회부가 됐어요. 이런 문제를 놓고 좀 논란들이 있기는 합니다. 그런데 9월 28일 윤리전체회에서 징계가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됐어요. 왜 그랬을까요? 글쎄요. 사실관계 확정이 아직 안 됐는지.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그동안 이게 일이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징계, 추가 징계는 결국 당에 대한 어떤 해당 행위 아닙니까? 해당 행위에다가 이제 전에는 주로 그 거친 언사, 언행, 거기에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헌 당규 이걸 거의 그냥 부정해버렸다. 그런 것까지 또 추가가 법률적인 계속 쟁송을 그게 이제 당헌 당규를 어겼다는 거죠. 그건데요. 그렇다면 이게 사실 확정을 할 의미는 크게 없거든요. 그거는 뭐 뻔한 거고, 그거는 그 평가 문제지. 이 그런 행위를 갖다가 해당 행위로 보느냐. 마치 그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했을 때 그 어떤 가처분이 인용됐을 때 그걸 법원에서 판단을 달리 했지 않습니까? 그것처럼 똑같이 이제 어떤 행위에 대한 평가 문제였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그럴 수는 있죠.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의 당원 또 당 대표로서 권리 행사로 볼 것이냐, 아니면 왜냐하면 그런 걸 막아버리면 권리 행사를 못 한다고 볼 수도 있는 면이 있어요. 그렇잖아요. 어떤 사람이 소를 제기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뭐 나쁜 짓이다, 처벌받는다 이러면은 그게 자기가 권리가 침해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 못한다. 이거는 그 근대 사법 체계를 갖춘 국가에서는 안 되니까. 그에 대한 평가가 그 윤리위원들 사이에 전부 다 거기 법조인도 좀 있고 하죠. 윤리위원회. 그렇죠. 당연히 있죠. 그러니까 그런 평가 문제.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 또 가처분 또 한다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한 번 더 논의해 보자.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. 권성동 의원은 아마 연찬회입니까? 거기서 음주 가무한 거. 그 당시에 당이 이제 좀 중요한 사항인데 그렇다 했는데,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준석 대표하고 전 대표하고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게 권성동이니까. 윤핵관도 우리는 이렇게 징계를 해.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건지.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 징계 사안이었는데 징계 결정이 나더라도 뭐 사소하게 아마 낮은 수위의 징계가 될 것 같은데, 그리고 뭐 김성원 의원인가요? 그 수해 현장 가서 한 사람, 그분은 좀 많이 받았더라고. 6개월, 6개월 당원권 정지가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론이 있었지 않느냐, 일치가 안 된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제 그 28일 날 같이 있었던 가처분 신문이 끝나고 4일경에 재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하니까 그 전에 윤리에서 어떤 중징계를 해버리면 거기에도 영향을,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향을 미쳐갖고, 예를 들면 제명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내려져 버리면은 당사자가 아닐 수도 있고,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, 아무래도 최근에 이 XX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? 아니 뭐 거칠은 언사인데 누구는 거칠은 사해도 되고 누구나 해도 되느냐, 뭐 그런 좀 그러니까 여론이랄까, 가처분 남발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, 그래 4일날 뭐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, 그 법원의 결정이 이제 일반 판결은 선고기일 잡아놓으면 그날 선고합니다. 근데 가처분은 결정은 정함이 없어요. 그 당시 그쯤 할 거라는 거지. 그래 이제 아마 그걸 보면은 거기서 가처분 기각되면 그 제명이나 이런 게 가능하겠죠. 그런데 이준석이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4일 가처분에 대해서. 그러면서 또 최근에 SNS에 계속 글을 올리고 있는데, 나만 제거하면은 잘 될 것 같은 주술에 빠져 있다. 또 이런 얘기도 올렸고, 지금
나를 제거하는데 힘쓰지 말고 국정이 물가 잡는 데나 나 잡는 데 힘쓰지 말고 물가 잡는 데나 힘써라. 이렇게 좀 조롱성 SNS를 올린 것도 있고 30일 날 올린 거 보면은 공천권 가져가려고 정치 파동 일으키고 정권을 붕괴시켜도 된다는 자들을 나는 경멸한다 하면서 다시 윤핵관을 또 직격을 했습니다. 절대 반지만 있으면 금방 강성대국을 만들 수 있다는 천박한 희망 고문 속에 이루어지는 집단적 폭력이다. 이렇게도 얘기했고 이 뜨거운 것을 만지고 아파하는 방법밖에 이제는 남아있지 않는 것 같다. 그래서 빨리 뜨거운 맛을 보도록 놔두자.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나름대로는 상당히 지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인용될 것이다. 그러나 뭐 세 가지가 다 인용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도 부분 인용이라도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근래 상당히 여유 있는 뭐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은 상당히 불안 초래하고 있고 전주에 의원 있지 않습니까? 거기 이 가처분에서도 이쪽 당사자로 나가서 이거 인용되면 국민의힘은 재앙입니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지금 재판부가 그런 기대를 가지게끔 지금 하고 있어요. 심리가 보면. 네.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가처분은 비상 상황을 어떻게 해석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어서 막 불행하게도 20%의 그 가능성적으로 올라가지고 그다음 가처분이 인용됐지 않습니까? 두 번째는 당헌 당규까지 고치고 전국위원회에 다 제대로 지금 절차를 고쳐가지고 비상 상황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객관적으로 최고위원 몇 명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다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더 이상 할 게 없거든 사실은요. 그러면 그 가처분 결정이 그 기각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지금 그때 9월 10일인가요? 28일 아니 18일 날 심리를 했던가요? 어? 심리가 두 번째 가처분. 두 번째 9월 하여튼 그 중순경인가 했었어요. 했는데 그 결정이 금방 나와야 되는 사안이에요. 우리가 그때 9월 10일인가 하여튼 그때쯤 돼요. 근데 결정을 갖다가 이렇게 질질 끄는 걸 보면은 이게 명확한 결론이 날 사안을 질질 끈다. 예? 아니 첫 번째도 한 2주 걸렸고 이번에는 28일 날 했지 않습니까? 같이 그 가처분 신문을 9월 10며칠 날 안 했습니까? 28일 날 게 윤리하고 같이 열렸으니까요. 그래가 그때 신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일주일이 그거는 나중에 팩트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요. 근데 여하튼 이게 신청은 9월 초에 했잖아요. 두 번째 가처분을. 그러면 이게 오래됐죠. 그 추석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 이런 이 내부 사정이 정리가 안 되면 국민의힘도 뭐 어떻게 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. 이게 그 가처분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걸 뭔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하기 힘들잖아요. 그러면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었어요. 28일 날 만일 심리를 했다면은 9월 초에 신청하고 그러면 그동안이 공백 기간이 생겨버리잖아요. 어떤 그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국민의힘 추석이라는 것이 또 있어도 그게 28일까지 갈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이게 명확한 결론인데 일각에서는 좀 정치적 해결을 하라는 게 재판부의 뜻 아니겠느냐 재판부가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할 사람은 아니고요.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물론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뜻이죠. 재판부에서 그것까지 뭐 할 수도 있죠. 자기가 뜨거운 감자를 안 맡으려고 하죠. 안 맡으려고. 근데 뭐 기각 인용하는 거 보면 잘 맞더라고요. 맞는데 그래서 그 이준석 대표 본래 소송하면요 전부 나전 인수입니다. 재판장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 양쪽 다 해석해요. 저 말하는 거 보니까 우리한테 유리하게 말하는구나. 우리 판사하신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요. 뭐 판사가 이런 얘기한 거 보니까 우리가 이길 것 같아.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28일 날 9월 초에 그 제소하고 28일이면 저거 그 기각할 것 같으면 빨리 길 잡아 기각할 건데 이렇게 끌어주는 거 보면은 정치적 해결을 해라. 안 하면 이거 또 인용한다. 이준석 가처분 받아들인다. 이걸로 이준석 쪽에는 받아들이는 거고. 그렇겠죠. 반대쪽은 뭐 확신은 못하지만 불안해지는 거죠. 한쪽이. 그러니까 왜냐하면
1차 가처분을 지는 바람에 네. 이게 그럼요. 그 황정수 부장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. 그래 두 번째 당헌 당규 고치고 이것도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당헌 당규를 갖다 억지로 고친 거 아니냐.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그 국민의힘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. 그런데 우리 여 변호사님 판사하실 때 그랬지 않습니까? 저쪽한테 불리한 판결을 하려면은 이렇게 판결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잘 말을 해준다고. 네, 예. 그래야 판결을 받은 사람도 공정하겠구나.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자꾸 불리한 얘기하다가 불리한 맞습니다. 판결 내리면 네. 그쪽에서 원한을 가지니까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. 그러니까 판사 마음은 있죠.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게. 네. 제 생각에 진짜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그럴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죠. 예. 판사로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을 기각 나중에 하면서 예. 너무 빨리 팍팍 해버리면은 그러니까. 어떤 판사가 정치적으로 예. 경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국민의힘 쪽에 너무 좀 현안을 갖다가 현 정국을 갖다가 현상을 보존하는 쪽으로 제가 한 말씀 드렸죠. 예. 현상을 보존하는 게 판사들이 좀 좋아하는 거거든요. 예. 그래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그러니까 심리를 좀 너무 성급하게 했다. 그러면은 결론이 나와도 또 항고란 제도도 있고 예. 그 승복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말도 충분히 들어보고 충분히 심리했다. 예. 그래도 당신 말이 틀리다. 예.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 있잖아요. 구속영장 그 거물들 예. 청구되면은 밤 한 9시 넘어서 영장 청구가 들어오거든요. 판사실에서 자고 일단 그 이제 그 한 6시에 일어나가 조금 보고 그 발부 이건 농담입니다. 판사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 그런 농담을 해요. 그래갖고 밤샘 고민. 네, 밤샘 고민을 했구나. 이게 그 이런 거물을 구속하면서 이 참 신중에 신중을 기했구나. 성급하게 한 게 아니다. 뭐 그렇다는 농담을 하는데 이번 사건도 이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너무나 많은 그 가능성을 두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유리한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지금 10월 6일 열리는 윤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현 윤리 체제가 10월 중순이면 임기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개최할 가능성은 없습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은 4일 무렵에 10월 초에 내려질 재판의 결과에 관계없이 윤리가 이제는 뭔가 결단을 해야 할 시점 아니냐. 결단을. 그래서 이번에 권성동 그 대척점에 있는 전 원내대표를 아주 당 어느 사람도 모르는데 아주 기습해부를 한 모양이에요. 이양희 위원장이. 물론 의미 유지 위반으로 뭐 이게 당원이 윤리에 제소는 했다고 합니다. 그러나 지금까지 음주 그걸 가지고 이렇게 윤리에서 어쩐 적은 없었고 그것도 이제 불가피하게 언론들하고 잠깐 음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무슨 근무 시간이라든가 뭐 그런 공적인 시간이 아니고 연찬에도 마치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 사안인데 이렇게 올린 것은 적어도 권성동 전 원내대표 이 사람에 대해서도 균형 맞추기, 구색 맞추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강한 징계가 올 수 있습니다. 그만큼 당신은 책임 있는 사람 아니냐. 대통령까지도 와갖고 금지령까지 내릴 그런 상황에서 했다고 해가지고 이 권성동에 대해서도 중징계하고 이준석도 거기다가 지금 추가 징계를 하면 다 현재보다는 더 큰 징계를 해야 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올라가면은 제명하고 탈당 권유가 없으니까요. 그런 결론을 내리기 위한 수순이다. 이양희 위원장의 한수랄까. 또 이양희 위원장이 그 소속 이철승 그 전 신민당 총재였죠. 당수에 바로 딸 아닙니까? 그러니까 부친한테 배운 정치적 감각이 있고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뭐 비대위원도 하고 이 국민의힘과는 정치적으로 많은 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정치적 감각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권성동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.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죠. 당원권 정지 3개월 뭐 이런다든가. 정치적으로 보면. 그냥 이제 비행위만 두고 볼 때는 조금 뭐 그렇게 무겁게는 아닌데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정치적인 결정이면 뭐 윤리란 게 뭐 정당 내에는 정치적 기관이지. 그렇죠. 사법기관은 아니니까요. 사법기관은
그 행위와 결과의 균형을 따지지만 정치기관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. 예. 그래서 뭐 우리 여 변호사님도 같은 생각 아닐까 보여지는데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할 때 아니냐. 네. 그렇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윤리가 6일 열리면은 이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가겠습니까? 그 이항희 위원장 자기 위원장 당시에 일어났던 전부 다 일들이고 그동안 심리하는데 그걸 후임 윤리위원회에 넘긴다는 게 말이 안 되죠. 예. 판사들도 복잡하고 힘든 사건은 인사이동 나기 전에 결론 내고 떠나는 게 원칙으로 그 예의라고 후임에 대해서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결론을 내줘야죠. 그래서 뭐 이준석 전 대표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좀 억울한 측면은 있기는 있을 거예요.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과 어떤 융합을 하기는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은 윤리위에서 이번에는 단호하게 결정을 해가지고 이 문제는 매듭을 짓고 이제 가급적이면 조기 전대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고 내년부터는 뭔가 좀 새로운 시대를 윤석열 이제 견습이 끝난 겁니다. 견습이 올해 안으로. 인턴이 끝났죠. 인턴이. 뭐 대통령은 연습이 없다고 합니다만은 국민들이 아무런 준비 안 된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? 그 국민의 뜻이니까 올해 연습 좀 하고 견습해서 이제 내년부터 새 출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볼 때 학습 효과가 되게 좋은 사람이라서 아마 이렇게 이번 지금 아까 24%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올해 정도까지 공부를 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요. 예. 그리고 저는 뭐 제가 뭐 무슨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보면 운이 좋은 사람 같아요. 뭐 무슨 장, 덕장, 무슨 장 많이 있지 운장이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? 운장이 최고랍니다. 용장이 덕장 못 당하고 지장, 용장, 덕장 다 해봤자 운장이 최고라는 거예요. 그렇죠. 예, 그래서 저는 운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. 그 정도 운 좋기가 힘들죠. 그렇군요. 그렇게 어떻게 한 1, 2년 만에 대통령을 그냥 먹어버립니까? 그리고 2016년까지도 진짜 변방의 검사 아니었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자기하고 지금 저 이제 반대 색깔인 들어서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서 검찰총장까지 하고 총장으로 올라가 버렸죠. 거기서 하다가 갑자기 또 대통령 후보 되고 그다음 대통령이 되는 거 이거 보통 운이 아니면은 그 운을 나라의 운으로 바꿔야죠.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올해 안에 다 뭐 수사도 그렇고 이 국민의힘 내용 문제도 다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. 어떻게 보면 액땜이라고도 볼 수 있죠. 예방 주사를 지금 단단히 맞고 있다. 네, 그렇습니다.